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 와우파님, 좋은데요. 닉네임 와우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와우파님 문의글입니다. 2018 타경에 5683 서울 강북구 수유동 빌라입니다. 여러가지 어떤 점이 궁금하다 막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의글을 주셨어요. 일단 같이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번호는 2018 타경의 5683.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문의 주실 때 사건 번호만 주시지 마시고 사건 번호 앞에 무슨 법원이다 라고 같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빨리빨리 파악이 빨라요. 가다 보면 어쩌다 보면은 똑같은 사건 번호가 여러 법원에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는 경우 있거든요. 물론 열어보고 내용을 보면은 이 사건을 말하나 보다 하고 알 수는 있지만요. 매각기일은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다세대 빌라고요. 전용 면적이 약 12평 정도 되는군요. 감정가 2억 2,200이고요. 최저가가 7,274만 5천원. 감정가의 33%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뭡니까? 주거용 물건 여러가지 이런 걸로 해서 떨어질 때는 이유야 빤하죠. 90% 이상이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자에 관한 그런 어떤 분석 때문이죠. 그죠? 인수 부분이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일단 권리 분석 들어가기 전에 건물에 대해서 잠시 설명 볼게요. 건물 보니까 5층 중에 5층이랍니다. 5층 중에 5층이고요. 사용 승인이 2018년 1월 4일. 2년밖에 안 됐네요. 그죠? 전용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2평 정도.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했습니다. 침실 2개, 거실, 주방, 욕실 등 했고요. 지금 보니까 서울 우이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들이 소재한다.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 우이신설선, 가오리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익은 양호하다 했습니다. 도로는 서측으로 노폭 약 4m, 북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한다. 아직 신축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권리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볼까요? 등기부 보니까 아까 신축이네요. 2년밖에 안 됐네요. 제가 그랬죠. 2018년 5월 10일 날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 김땡땡 씨한테로 현재 소유주요. 그리고 5월 31일 날 이런 바로 경매가 들어오네요. 강제경매 신땡 상사로부터 청구 금액 659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가 있고 천안세무서에 압류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럼 말소기준 등기가 언제입니까? 말소기준 등기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찾아봅시다. 소유권 이전되고 바로 위에 있는 게 여기 이 권리인데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입니다.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없고 담보가 등기 없고 그러니까 여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인 2018년 5월 31일 날 그래서 여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소기준 등기 2018년 5월 31일 날 그죠? 요거보다 앞서는 임차인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죠? 자,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니까 유땡땡씨 있습니다. 자, 있는데 전입일이 2018년 5월 11일이고요. 확정은 없고 배당 요구도 없습니다. 자, 전입은 했지만 확정 없고 배당 요구 없으니까 당연히 배당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입일이 똑같아요. 유땡땡씨와 같아요. 2018년 5월 11일 그리고 확정은 2018년 6월 20일 배당 요구일은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8년 8월 14일이거든요. 근데 8월 7일 했습니다. 보증금이 2억 1,800이랍니다. 자, 전입이 언제예요? 2018년 5월 11일이니까 말소기준 등기는 5월 31일. 더 빠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는 확정도 받았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있습니다.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입은 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배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인수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전입했고 확정받았고, 그죠? 배당 요구를 했는데요. 자, 뭐냐면은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배당 순위에 있어요. 그런데 2억 1,800을 다 못 받는 경우에는 모자라는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겁니다. 아, 쌤, 그건 알겠고. 그런데 여기 임차인이 둘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세 뭡니까? 보증보험이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는 것도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이 뭡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을 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 돈을 소유자가 안 돌려줄 때 어떻게 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기들은 보험료 받았거든요. 보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임차인한테 대주고요. 그리고는 그 임차인의 지위를 자기들이 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해서 이런 경매가 있고 뭐하고 했을 때 나중에 돈을 회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둘이 아니고 유땡땡 씨의 여기 임차권이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금 그 임차인으로부터 양수를 해서 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유땡땡 씨는 받은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대위변제하는 형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순서를 여기서 봐요. 조금 위험한데요, 이 사건. 아니, 많이 위험해요. 자, 말소 기준 등기가 5월 31일이었죠. 그죠? 그리고 전입은 5월 11일이에요. 근데 확정이 6월 20일이에요. 확정이 말이에요. 전입은 분명히 빨라요. 그래서 선순위예요. 확정을 6월 20일이에요. 여기 강제경매 들어온 5월 31일, 이보다 늦어요. 자, 그럼 이걸 배당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배당 공부를 할 때 기본을 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권리를 보면은 물권이란 게 있고 채권이란 게 있어요. 너무 길게 설명드리면 좀 공부하시니까 물권은 여기서는 그냥 근저당, 전세권 이런 게 물권이라고 아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채권, 집을 담보로 하지 않은 그런 거를 채권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채권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강제경매예요. 그죠? 그 채권이 강제경매가 들어올 때는 가압류를 했다가 본압류로 하면서 강제경매가 들어오기도 하고 가압류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판결에 의해서. 그죠? 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물건을 전세권이라든지 근저당이라든지 한 집에도 근저당이 어느 은행에 쓰있고 그 다음 대부에 쓰있고 개인 근저당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 물건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들어온 등기한 그죠? 그 날짜 순서에 의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근저당이 쪼로로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제일 위에 있는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다 받고 그 다음 두 번째 근저당권자가 받고 세 번째 근저당권자가 받고 이런 식으로 돈이 있으면 짝짝짝짝 내려가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 가압류라든가 강제경매라든가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도 채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안분배당을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처음에 강제경매 그죠? 600 몇십만 원 이거 채권이거든요. 요거 하고 그리고는 임차보증금 2억 1,800 이것도 채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일단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확정을 받았잖아요. 임차보증금 확정을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강제경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이 있고 그 뒤에 또 가압류 이런 게 들어왔다고 칩시다. 여기선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채권이 일단 4개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강제경매에 들어온 그죠? 신땡 상사의 채권 하나, 임차보증금 채권 하나, 그 뒤에 여기서 가정을 해요. 뒤에 가압류가 2개 더 있어서 4개가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4개에 대해서 안분배당을 합니다. 똑같은 비율로 나눠 가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이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우선 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뭐냐면 준물권화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가압류권자가 배당받은 채권이 배당받은 금액을 내 채권을 전부 다 만족할 때까지 흡수합니다. 그걸 흡수배당이라고 하거든요. 안분배당 후에
나보다 앞서는 가압류권자, 채권자 거는 건드리지 못하지만 밑에 있는 채권자 거는 내 채권을 확보할 때까지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건 안 보여요. 일단은 채권은 두 개입니다. 그러면은 그 낙찰가를 가지고 여기 강제경매하고 그리고는 도시보증공사가 안분배당으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상 배당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최저가가 7,274만 5천원입니다. 경매 비용이 약 200만원. 이거 빼면은 7천만원 조금 넘어요. 이 금액을 가지고 아까 등기부에 천안 세무서에 있었습니다. 이거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600 몇십만원 신땡 상사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2억 1,800 요 두 개 있죠. 요 두 개가 똑같은 비율로 나눠 가져요. 그러면은 신땡 상사는 200만원 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게 400 몇십만원? 그러면 이 모자라는 거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소멸됩니다. 여기는 소멸이 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억 1,800 중에서 6,800 얼마를 배당받고 1억 4,900 정도를 배당을 못 받아요. 근데 이거는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도 확정적인 건 아니죠. 세무서 금액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금액이 있는데 이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저가에 낙찰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것은 1억 4,900 얼마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적이질 않으니까 입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죠? 그쵸? 이 배당에 있어서 이렇게 배당을 해보면은 아 이거는 안 되겠는데 라는 그죠? 이 금액이 아예 이 뭡니까? 이 임차인이 아예 확정도 안 받았다. 그러면 그냥 그 금액을 인수를 하면 되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받게 되는데 전액을 받는 게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이제 걸쳐져 있을 때 이럴 때 세금 부분이 위에 있을 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아예 확정을 안 받았다. 아예 전액 인수다 하면 세금은 관계가 없는데. 그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우판이 문의 주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전세 뭐죠? 전세 보증보험 예, 거기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잘 몰랐던 분들은 서울보증보험 그리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전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험료를 받았으니까 그죠? 이렇게 대위변제 대신해서 갚아주고 자기들이 요 뒤처리를 해서 자기들이 회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뜻깊은 날 되시길 바라고요.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이면은 2020년 1월 1일입니다. 신년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요. 행복한 나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